트라이폴드 자전거를 이렇게 검수하고 실제 세팅하면서 프레임에 걱정을 하지 않는 제품은 바이크스가 유일하다고. 리어 스윙암이 풀려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요, 부품의 유격이나 폴딩 부위의 뻑뻑함이나 부드러움들,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CT 물량이 이제 1월 말로 입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라파이트 블랙 샘플을 좀 받아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급하게 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입고될 물량이 좀 불량이나 이런 조립 상태가 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파이트 블랙은 예전에 SE 모델에서 인기가 있었던 색상이고요. 프레임의 이제 재질이 이제 거칠거칠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끈매끈하고요. 그리고 무광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펄 같은, 이렇게 은하수 같은 느낌의 펄이 들어 있어서 실제 그냥 일반 블랙이 아니고 아주 멋스럽게 디자인된 블랙이고요. 바이크스의 장점은 항상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 용접 상태나 이런 프레임의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 포크도 보시면 티탄 형태의 포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 체결 부위도 신형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리어 스윙암이 아주 튼튼한데요. P라인 형태의 스윙암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 원볼트로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바이크스의 리어 스윙암의 견고함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체결 상태도 아주 좋고요. 이게 CT 버전이지만 SE랑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프로 버전도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프레임만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잡소리 방지를 위한 디테일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립 상태는 전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안장만 결합을 했고 이제 클램프류가 풀러져서 오기 때문에 클램프류만 작업을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브레이크 버튼 한번 보시면, 브레이크는 기본 브레이크 상태가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간격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쫙쫙 견고하게 잡히는 느낌이 확실하고요. 앞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브레이크도 정확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은 지금 기본 간격이고 나중에 이쪽에서 조금씩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리치에 따라서. 그립의 각도 등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핸들바의 각도도 이쪽을 풀어서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은 좀 더 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경점 중에 하나는 이제 타이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G 프로 1이라는 타이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메이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80에서 최대 110 psi입니다. 트레드를 보시면 이 트레드가 좀 독특하죠. 거의 동그란 트레드가 계속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드는 이 지형지물에 대한 어떤 미끄러짐 방지 정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의 켄다 타이어하고 이번에 교체된 G 프로 1 타이어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정 자체에서 이렇게 엄청난 가격 차이를 두면서 타이어를 순정으로 달아주진 않기 때문이죠. 자, 이 타이어 지금 보시면 두꺼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두꺼운 타이어는 아닙니다. 16인치 349 브롬톤 스타일은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16 곱하기 1과 4분의 1 사이즈, 32-349 사이즈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이제 두꺼워 보일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타이어들이 요 사이드월 모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고가의 타이어라면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고가의 타이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꿀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드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좀 꿀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꿀렁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꿀렁이지 않게 잘 정렬은 돼 있어요. 이 사이드월 모양 때문에 약간 꿀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크스 CT 이 휠셋을 보시면 구름성이 꽤 괜찮습니다. SE만큼의 구름성은 아니에요. 허브 자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SE만큼의 이렇게 구름성을 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길이 들면 SE 정도의 구름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프론트 같은 경우는 거의 돌리면 쓰지 않을 정도로 구름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속도 한번 볼게요. 자, 변속은 이제 외장 6단으로 11부터 23T까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변속이 정말 쾌적합니다. 뭐 SE보다 더 쾌적해요. 변속만 보면. 왜냐하면 거의 뭐 6단이 최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허브 폭에 관련돼서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그리고 스프라켓 간격도 촘촘하기 때문에 변속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CT 모델을 타시는 분들이 이 스프라켓 교체를 계속 문의를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순정으로 타시기를 가장 권해드리고요. 정 안 되시면 6단만 조금 더 큰 걸로 변경하는 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휠셋하고 SE 휠셋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거는 이 6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링이 52T입니다. 이게 꽤 큽니다, 지금 체인링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어필용 기어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프라켓을 그대로 두고 앞쪽을 교체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달리기 위한 분들이라면 52T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라이폴드를 타면서 좀 다양한 지형이나 좀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은 52T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가령 뭐 45T나 47T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기어비로 편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기본적인 구성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CT 모델을 운영한다면 교체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체인링 그리고 브레이크 슈 정도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슈는 이제 카트리지 슈로 교체를 하시면 아무래도 제동력이 조금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인링을 설명을 드릴 텐데, CT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체인링이에요. 체인링이 좀 저렴해 보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자, 요게 지금 47T입니다. 톱니 5개가 이제 줄어든 형태인데요. 이게 45T도 있고 47T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체한다면 47T 정도 교체해서 기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체가 되면 꽤 디자인도 멋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체인링 교체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체인링은 요 볼트만 풀면 이제 교체할 수 있고요. BCD는 요 볼트 간격은 130이에요. 그래서 130짜리를 사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쪽 스파이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체인링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사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시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가드 일체형 체인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체결되는 부위가 좀 두껍죠. 이 안쪽으로 체결되게 되면 이렇게 체인 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링 가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체인 라인을 새로 맞춰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롬톤의 그 체이닝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얇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 결합됐을 때 체인 라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체이닝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이렇게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또 엄청 비싼 체이닝은 아닙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45T나 47T 정도면 무난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라면 45T 정도 교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레이크 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딘 걸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카트리지형이라면 일반 순정보다는 어떤 제품이라도 다 괜찮으니까요. 저렴한 제품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더 달리시고 싶은 분은 53T 이런 체인링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 물량에서 소소하게 변경된 점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 케이블을 잡아주는 부품을 좀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가드로 일단 잡아서 세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후크 가드인데요. 후크 가드가 이제 헝겊 안쪽에 제가 요건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두꺼운
보호 필름을 붙여줬네요. 이렇게 좀 더 깔끔합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두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이제 이 위에다가 천을 덮어서 쓰셔도 되고요. 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떼시고 알루미늄 후크 가드를 다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케닉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박스에서 열어서 그냥 타도 될 정도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개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수평 휠셋하고 핸들바하고 수평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좀 약간 틀어져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풀어서 좀 더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봐주실 부분이 이제 크랭크암 픽싱 볼트입니다. 이게 이제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크랭크암 픽싱 볼트를 한번 조임 상태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조금 더 조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임팩으로 기계로 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크 값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더 조여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랭크암은 간혹가다 이렇게 풀렸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한번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더 조여지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안장 체결하고 페달 체결하고, 자, 페달도 약하게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30 이상의 토크로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페달도 강하게 가급적이면 샵에서 체결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정말 그냥 타셔도 될 정도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셔서 개인이 세팅해도 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출고 세팅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스포크의 림 장력도 잘 맞춰져 있어요. 크게 굳이 뜯어서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자, 휠셋 같은 경우도 믿고 이렇게 그냥 바로 타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존에 799,000원에서 이제 849,000원으로 이제 정상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되면서 타이어도 약간 좀 더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예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12월 말까지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존 예약가대로 이제 제가 예약을 해드렸어요. 타이어의 경우 기존 캔다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골든 올리브 색상하고 바닐라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라파이트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생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요 G 프로 1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바로 구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차 예약된 물량이 다 예약이 찼고 아마 2월 말에 또 새롭게 입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실 분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출고로 예상하셔서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부드럽죠? 부드럽고요. 자, 후크 가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고 체결이 바로 되고요. 핸들 포스트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C클램프도 아주 부드럽고요. 견고하게 잘 잡아주고, 미드 스탑 한번 보죠. 미드 스탑. 미드 스탑이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들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서, 자, 이게 보시면 이쪽 리어렉이 상당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프론트 휠까지도 리어렉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던지면 넘어지긴 하겠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크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 뭐 하십니까?